회장님께서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지내로 찾아오셨더래요. 그런데 돈이 없어 어머니께 곰탕 한 그릇 사드리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가시게 하고서는 군부대로 돌아와 땅을 치며 울었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때 앞으로 반드시 돈을 벌어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결심을 하셨고 이 결심이 회장님의 생활 신조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어머니란 낱말이 들어간 노래만 나오면 눈물을 뚝뚝 흘리시곤 합니다. 회장님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군대에 갔다 온 뒤 사업에 몰입하던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25세이었고 어머니의 연세 51세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 동네에서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 돌아가셨죠. 사업 초창기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진 이사가 송 회장을 대신해 말했다. 회장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혼자서 자취했는데 밥을 한번 해놓으면 사흘 동안 고추장만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었답니다. 송금조 회장은 약품 도매상이 순조롭게 운영이 되면서 약간의 돈이 모이자 막걸리를 제조하는 양조업을 시작했다. 양조업은 의외로 잘 돼 부산 지역 여러 곳에 탁주 공장을 운영했다고 한다. 송 회장은 양조업을 하면서 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 곡물 도매상과 정미소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회장께서는 결혼은 언제 했는지요? 28세에 했습니다. 중매 결혼이었는데 당시 그 사람은 부산 성남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진 이사가 다시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다. 회장님을 중매하신 분은 회장님 전 부인의 고모부였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돈도 좀 벌어서 회장님께서 지프차를 타고 다니셨을 때라고 들었습니다. 처고모부께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회장님을 지켜보니까 키는 작지만 똑똑해 보여 중매하셨답니다. 송 회장이 갑자기 진 이사의 말문을 가로막았다. 무슨 네가 뭐를 안다고 그런 거는 쓰지 마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잔다. 송 회장님의 사업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하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은 잘 내야 합니다. 사업가에게 세금을 큰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사업 시작할 때 하루 몇 시간쯤 잤는지요? 새벽 4시 이전에 일어나 통행금지가 풀리면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밤 1012개 잠자리에 들지요. 수산물 수출 사업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께서 전국의 양조업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지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수출에 기여를 하거나 생산업을 하는 게 국가를 위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고심한 끝에 오징어를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생각해도 수출할 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오징어 1차 가공의 수출. 송금조 회장에게 양복을 입혀주고 있는 부인 진혜연 여사. 송 회장은 오징어를 1차 가공해 일본에 수출하면서 짭짤한 재미를 보기도 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는 원가의 2배 정도의 가격에 수출을 했지만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린 1964년에는 원가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수출을 했다고 한다. 오징어 가공 공장은 강원도 속초에 있었는데 종업원이 1000명에 달했다. 이때 강원도 처녀들은 송 회장의 오징어 공장에 다 모인다는 말도 생겨났다고 한다. 오징어 공장을 운영할 때 부산과 속초를 비롯해 전국을 쉴 틈 없이 다녔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바쁘게 다니다가 지프차가 뒤집어져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지금의 주태양사는 어떻게 설립했나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약품 도매상의 상호가 태양상회였습니다. 그 이후 정부에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때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상공부현 재정경제부에 뭘 하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서양에서 사용하는 식기를 생산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양식기 제조회사인 주태양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식기는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최소한 망할 염려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다음은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봉제 공장을 했습니다. 시류에 맞춰 사업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네, 봉제 공장을 하면서 플라스틱 성형 제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컴퓨터 등 전자 관련 제조업과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을 3,000명 가까이 고용했었죠. 소주 한 잔, 노래 한 곡에 스트레스 풀어. 사업을 하실 때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셨습니까? 뭐, 별다른 것이 있나요? 그거 소주 한 잔 마시고 노래 한 곡 부르고는 자는 것이지요. 다음날 또 일을 해야 하니까요. 저는 항상 사업도 시대에 맞는 것을 해야지만 나고자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량은 얼마나 되셨는지요? 잠자기 전에 소주 한 병 정도 마시고 그랬지요. 그러면 일단 일을 잊어버리고 잠잘 수 있지요. 그런데 별걸 다 묻고 그러시네. 진 이사가 즉각 개입했다. 송 씨 일가인데 안심하고 말씀하세요. 송 회장님의 사업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업무는 직원들에게 일임을 하지만 자금 및 자재의 흐름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0억 원대의 재산은 어떻게 모았는지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모았죠. 약공약, 도매탁주 공장, 정미소 제조업 등을 하면서 한시도 한눈을 판 적이 없이 오로지 사업에만 몰두해온 결과이겠지요. 기자는 진 이사에게 요즘 송 회장께서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주느냐고 물으니 묵묵부답이다. 많지는 않은 모양이다. 진 이사는 회장님은 절약이 몸에 밴 분이라며 세수한 물은 세숫대야에 모아두었다가 화장실용으로 사용하고 겨울에도 찬물로 세수한다고 했다. 진 이사는 회장님께서는 겨울에도 어지간히 춥지 않으면 보일러는 가동하지 못하게 한다며 그 같은 회장님의 절약 정신 때문에 겨울에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한 달 용돈으로 얼마를 쓰십니까? 아는 분이 오시면 식사 대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밥을 사야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얻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주로 어떤 음식을 사주시는지요? 자장면도 맛있고 곰탕도 맛있지요. 진 이사는 회장님께서 친분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자장면만 사주셔서 그분들이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요즘에는 삼계탕도 사주신다고 했다. 송 회장은 불고기도 사준다며 진 이사의 말을 바로잡았다. 회장님은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사로 쓰면 안 되는데 기분이 좋으시거나 술을 한 잔 드시면 요즘 내가 니 때문에 이렇게 호강한다. 내가 이렇게 호강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간혹 하십니다. 진 이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기자가 송 회장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송 회장의 답변은 역시 짧고 명확했다. 예. 시계 바늘이 오후 2시 35분을 막 지나고 있었다. 송 회장과 자리를 마주한 지 어느덧 3시간여가 흘렀다. 진 이사는 송 회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것도 처음이고 누구를 만나 장시간 얘기한 것도 처음이라고 했다. 진 이사는 여보, 모처럼 집안분을 만났으니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자 송 회장은 그러지 뭐라고 했다. 이날의 점심 메뉴는 그동안 송 회장에게 자장면만 얻어먹었던 사람들을 위해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송 회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전 재산을 사회에 다 내놓았는데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송 회장의 답변은 짧았다. 뭐가 아깝습니까?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산 지역 개인소득 랭킹 1위를 수년 동안 유지했던 송금조 회장은 이미 무소유의 마음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고 있다.